나서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팀스와 팀즈라는 사람, 보편주의라는 모든 사람이 자가 평등하게 각출하고 평등하게 보험료를 각출하여서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찌 되느냐? 선별주의다. 그렇게 하면서 보편주의인 거죠. 보편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보험료를 각출해서 공정하게 급여를 주는 거. 그렇지 않는 것은 선별이다. 보는 거죠. 자산 조사를 받고 욕구 조사를 받아서 선별적으로 그 사람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시해진 차원에서 자산이나 니드에 관계없이 특정 카드에 해당되는 모든 수급할 수 있는 건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보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원이 많이 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보험료나 내지는 조세 혜택으로 다 돈을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돈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느냐? 의논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우리는 의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선별적 보편주의를 한번 다시 이제 비교해 보면은 전 주민에게, 그러나 특수 문제, 자격 자체가 제한이 완화되어 있는 것도 모든 사람이니까 보상률로 인상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급여기간을 연장해야 되고, 자기 부담은 경감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공동적으로 다 부담해야 되니까요. 평등성이고, 접근적이고, 그 다음에 편익성이고, 경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낭비는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선별적인 것은 특수 그룹에 또 특수한 개개인에 제한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저 수준으로만 인하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급여기간을 단축시키고 자기 부담을 강화시키고 개인 책임을 계속 돌린다는 이야기죠. 유효성이고 목표 효율성이 높다. 경비가 적게 든다. 그러나 그걸 받는 사람은 낙인 찍힌다는 얘기죠. 아, 이건 능력 없는 사람, 무능력자구나. 뭐 장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나 보편적인 것은, 그래서 학교에서의 보편적인 것에 따라서 학교 급식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급식을 다 같이 먹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을 안 낸 사람은 학생들은 급식을 못 먹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먹도록 해줘야 된다. 국가에서. 그것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복지국가가 지향되어야 되는 것인지, 예, 그것은 복지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mpowerment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복지에 있어서 정책과 더불어서 이것은 사실은 empowerment라는 것은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장애인이나 사회적이나 노인이나 노약자나 그 다음에 영유아 같은 힘이 없는 자들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social weakness라는 이야기죠. social weakness에게 복지를 시혜진 차원으로 이렇게 두어야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시혜적인 것은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관하여서 시혜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문제도 장애인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라. 노인 문제 노인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라.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empower, 힘을 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요한 개념인 거죠. 원래는 복지를 시혜진 차원으로서 소셜 위크니스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 지금 이제 복지에 있어서는 아니다. 소셜 위크니스도 스스로 문제에 관하여서 스스로 생각하여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독자적인 힘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는 복지의 재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소외계층에게 권한을 부여하여서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 권한 부여 역량 강화라는 것은 이제 여성도 사회적인 소셜 위크니스다 이래 보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다 보는 겁니다. 따라서 똑같은 시민권, 똑같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러한 사회에서 60년, 70년대에 있어서는 여자들은 공부를 잘 못 시킨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예를 많이 이제 제가 들면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많이 하러 나가요. 필드에 조사를 많이 하러 나가는데 어떤 노인복지관에 조사를 하러 갔어요. 할머니 그때 그 반이 무슨 반인가 하니까 한글 반이었어요.
한글반인데 할머니 왜 한글반에 공부를 오셨어요? 저는 그냥 사무적인 차원에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 근데 할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만히 있더니 아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사람은 대성통곡한다고 가버리면 안 돼요. 다 우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림이 다 끝나죠. 좀 차분해 진정될 때 할머니 왜 그러세요? 자기 남편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겠죠. 자기는 초등학교도 안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이 중매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었는데 남편이 자기를 너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계속 평생 동안 구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들 다 키워오고 나서는 내 공부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글반에 다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네. 저는 그